아이고, 이 냄새. 모두 창문 열어요, 빨리요. 낡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네. 격 떨어지게 또 왜 이러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67살 강태식 씨를 사흘밤 동안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든 그 잔혹한 한마디. 40년 결혼 생활에서 당해본 모욕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진 그 폭탄 선언.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태식 67세.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40년간 성실하게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아내 정미경은 65살. 두 사람은 40년 전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아들 준영이 35, 딸 나영이 33.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죠. 하지만 태식 씨의 은퇴 후 1년 집안은 매일매일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미경 씨의 품격 관리 지시는 태식 씨를 질식시키고 있었어요. 여보, 또 그 차림이에요? 정장 좀 입어요. 집에만 있다고 추리닝만 입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집 품격이 떨어져요. 태식 씨가 편안한 추리닝 바지를 입고 거실로 나오자 아내 미경 씨가 던진 첫마디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편안한 옷을 입어보려 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매일 아침 9시까지는 반드시 정장 차림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향수를 뿌려야 했죠. 미경 씨가 정한 품격 관리 루틴이었거든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 품격이 떨어져요. 밖에라도 나가서 폼이라도 잡으세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폼을 잡으라는 말. 태식 씨에게는 참 익숙한 소리였어요. 결혼 초기부터 미경 씨는 늘 남편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모든 것이 미경 씨의 기준에 맞아야 했어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건만 은퇴 후 돌아온 현실은 존중 없는 노예 생활의 연장이었어요. 태식 씨의 삶은 오직 미경 씨의 남편 역할뿐이었죠. 옆집 김 사장님은 은퇴하고도 부인이랑 여행 다니신다던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친구라도 있어요? 또 시작됐구나. 태식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는 건 미경 씨의 오래된 습관이었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누구는 저렇게 한다더라. 끊임없는 비교와 잔소리 속에서 태식 씨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이웃집 남편들은 아내와 여행을 다닌다는데 태식 씨는 그런 자유조차 없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장을 입고 집을 나가야 했고 저녁 6시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했어요. 도서관이라도 가세요. 신문이라도 읽고 오시든지. 집에만 계시면 답답해요. 향수도 제대로 뿌리고 가시고. 그래서 태식 씨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정장으로 갈아입고 향수를 뿌린 다음 집을 나가야 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집에 있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당신 친구라도 있어요? 늘 혼자만 다니니까 볼품 없어 보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은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 동창생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죠.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고 태식 씨처럼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모임이 전부였죠. 이 동네 박 사장님은 택시라도 운전하신다던데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무능해서 어떡해요? 무능하다는 말. 그 말이 태식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는데 무능하다니. 태식 씨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67살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정장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집을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오는 생활.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거예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오실 수 있죠? 물론이지. 우리 딸 집들이인데 당연히 가야지. 태식 씨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나영이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신혼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한 거였어요. 집들이 날이 왔어요. 미경 씨는 태식 씨의 옷차림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했어요. 여보, 향수 제대로 뿌렸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건데 몸냄새라도 나면 어떡해요? 뿌렸어. 정장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우리 딸 앞에서 창피 주지 마세요. 태식 씨는 미경 씨와 함께 나영이네 새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 준영이도 아내와 함께 올 예정이었죠. 와, 정말 넓네.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고 나영이의 새 집은 정말 멋있었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였죠. 나영이와 사위가 정성껏 꾸민 티가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음식 준비해뒀어요. 나영이는 정말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라 그런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보였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고 꽃도 예쁘게 장식해놨었죠. 곧 준영이 부부도 도착했어요. 나영이의 친구들과 사위 쪽 가족들도 함께 온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즐거운 자리였죠. 아빠, 편하게 앉으세요. 나영이가 태식 씨에게 말했어요. 태식 씨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집에서 늘 그렇게 앉던 습관 때문이었죠. 바닥에 앉는 게 더 편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라 태식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있었죠. 잠시 눈을 붙이며 편안하게 기대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고, 이 냄새. 모두 창문 열어요. 빨리요. 미경 씨가 갑자기 코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식 씨에게 집중됐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포크 소리마저 멈췄죠. 여보, 당장 일어나세요. 당신한테서 낡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격 떨어지게 왜 저러세요? 태식 씨는 얼어붙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자식들과 사위,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이었어요. 엄마, 나영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미경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요. 왜 저렇게 격없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향수도 제대로 안 뿌리고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어요. 나영이의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사위 쪽 가족들은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태식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쌓여온 모든 모욕과 무시가 그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동시에 체면이 깎인다는 표정도 지었어요. 아들마저 눈치를 주는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태식 씨는 겨우 그 말만 하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67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낡은 곰팡이 냄새라니, 격 떨어진다니.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0년의 인내가 그 순간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태식 씨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한 건 집들이는 그렇게 끝났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경 씨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당신이 좀 더 신경 썼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향수도 제대로 안 뿌리고. 태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경 씨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체면. 그 말이 태식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4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죠. 항상 체면을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라고. 하지만 정작 태식 씨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어요. 과연 자신은 행복했을까? 존중받으며 살았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태식 씨는 어떤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을. 4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40년의 인내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어떤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의 계획이. 그날 저녁 태식 씨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40년 동안 매일 맸던 넥타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반지도 함께. 태식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줬을까? 아니면 그저 의무와 속박의 상징이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태식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선택을 할 시간이라고. 40년의 품격 관리와 존중 없는 삶을 끝낼 시간이라고. 그 다음 날 새벽 5시. 태식 씨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경 씨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죠. 40년 동안 함께 잤던 침실이었지만 어젯밤만큼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태식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태식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을 내린 후에 평온함이었을까요? 먼저 태식 씨는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죠.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40년 감사했습니다. 이만 제 삶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품격을 강요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태식 씨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품격 관리에 지친 마음, 존중받지 못했던 서러움. 모든 게 그 몇 줄 안에 응축되어 있었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태식 씨는 옷장으로 갔어요. 그 안에는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입었던 것들,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 때 입었던 것들, 모두 미경 씨가 골라준 옷들이었죠. 은퇴 후에도 매일 강요받았던 그 정장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걸 꺼냈어요. 맨 아래 서랍에 있던 낡은 추리닝. 한참 전에 사둔 건데 미경 씨가 품격 떨어진다며 싫어해서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던 옷이었어요. 추리닝을 입고 나니 몸이 한결 편해졌어요. 숨을 쉬는 것도 자유로웠죠. 향수를 뿌리라는 잔소리도 없고 넥타이를 매라는 지시도 없었어요. 이런 편안함을 왜 포기하고 살았을까 싶었어요. 그 다음엔 가방을 챙겼어요. 크지 않은 여행용 가방 하나. 그 안에 편한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을 넣었죠. 오래전에 아버지가 주신 낚싯대도 함께 챙겼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쓸만해 보였어요. 화장대를 지나면서 태식 씨는 그곳에 놓인 향수병들을 바라봤어요.
미경 씨가 사다 준 비싼 향수들. 하루에 3번씩 뿌리라고 했던 그 향수들. 이제는 더 이상 뿌리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태식 씨는 식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올려놨죠. 첫 번째는 넥타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 맸던 그 넥타이. 미경 씨가 품격을 위해 정장과 함께 맸다고 했던 바로 그 넥타이였죠. 태식 씨는 그것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마치 40년간의 속박을 벗어던지듯이. 두 번째는 결혼 반지였어요. 40년 동안 손가락에서 빠진 적이 없었던 그 반지. 처음 끼울 때는 설렘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태식 씨는 반지를 빼서 넥타이 옆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그 옆에 놓았어요. 접지도 않은 채로. 미경 씨가 일어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태식 씨는 잠시 식탁을 바라봤어요. 넥타이, 반지, 편지. 40년 결혼 생활의 상징들이 그곳에 놓여 있었죠. 품격 관리의 상징이었던 넥타이. 의무의 상징이었던 반지. 그리고 자유를 선언한 편지.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어요. 미경 씨가 일어나기까지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죠.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태식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운동화라 조금 어색했지만 편안했어요. 구두보다 훨씬 자유로웠죠. 현관문을 열기 직전 태식 씨는 뒤를 돌아봤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 아이들을 키웠던 집,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던 집이었죠. 하지만 품격 관리에 질식했던 집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떠날 때였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향수 냄새가 아닌 진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죠.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거리였어요. 태식 씨는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것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강원도. 20년 전에 친구와 함께 샀던 작은 오두막이 있는 곳이었죠. 그 오두막은 원래 친구와 함께 주말에 낚시하러 가려고 샀던 거였어요. 하지만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죠. 미경 씨가 그런데 가는 걸 품격 떨어진다며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아까우니까 팔아버리라고 했지만 태식 씨는 왠지 팔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몰랐지만요. 버스가 왔어요. 태식 씨는 가방을 들고 올라탔죠. 기사님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강원도 춘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린 서울거리가 지나갔죠.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태식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한편 집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경 씨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태식 씨가 집을 떠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7시 30분. 미경 씨의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거였죠. 미경 씨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정장 입고 나가실 시간인데. 대답이 없었어요. 미경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태식 씨가 보이지 않았죠. 화장실에 있나? 화장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죠. 어디 갔을까? 향수도 안 뿌리고 나갔나? 미경 씨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식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넥타이와 반지,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미경 씨는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40년 감사했습니다. 이만 제 삶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품격을 강요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넥타이와 반지를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품격을 강요받는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여보, 여보. 미경 씨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태식 씨를 찾았어요. 안방도 서재도 모든 방을 다 찾아봤지만 없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만 남아있고 편한 옷들이 없어졌어요. 그때서야 미경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태식 씨가 집을 나간 거였어요. 품격 관리에 지쳐서 떠난 거였어요. 왜 갑자기 품격이 그렇게 싫었나? 미경 씨는 주저앉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태식 씨가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어제 집들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되돌아봤어요.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말, 격 떨어진다고 했던 그 말이 그렇게 심한 말이었을까? 평소에도 품격을 위해서 하던 말인데, 하지만 돌이켜보니 태식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정말로 상처받은 것 같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당한 모욕이었으니까요. 미경 씨는 급하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태식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미경 씨는 패닉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식 씨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미경 씨는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먼저 큰아들 준영이에게. 준영아, 아버지 봤니? 아버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 뭐요? 무슨 소리예요?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다는 게 상상도 안 됐거든요. 식탁에 편지랑 넥타이, 반지를 놓고 가셨어. 40년 감사했다고, 제 삶을 찾겠다고, 품격 강요받기 싫다고. 정말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품격 강요라니? 준영이도 당황했어요. 평소 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집들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말을 떠올렸어요. 어제 집들이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미경 씨는 어제 일을 생각해 봤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냄새 얘기를 했었지. 격 떨어진다고도 했고, 별일 없었는데, 그냥 냄새 좀 난다고 했을 뿐인데, 격 없게 행동한다고도 하고,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평소에도 품격을 위해서 하던 말인데, 갑자기 왜 그럴까? 준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어제 집들이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표정이 정말 안 좋았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당한 모욕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일단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찾아봐야겠어요. 나영이한테도 연락해 보시고. 그래, 그래야겠다. 미경 씨는 딸 나영이에게도 전화했어요. 나영이도 마찬가지로 놀랐어요. 아빠가 집을 나가셨다고요? 정말이요? 품격 강요 때문에? 정말이야. 어떻게 하지? 일단 아빠가 갈 만한 데를 생각해봐요. 친구분들 집이나 아니면. 미경 씨는 생각해봤지만 태식 씨가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과는 가끔 만나긴 했지만 집에 머물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버스에 타고 있던 태식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정장도 넥타이도 향수도 없는 자유로운 선택을. 춘천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도착해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산골 깊숙한 곳이라 차로도 1시간은 더 가야 했죠. 드디어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20년 전에 지은 작은 목조 건물이었어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낡아 보였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만했어요. 태식 씨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전기도 수도도 다 나왔죠. 가방을 풀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추리닝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니까 정말 편했어요. 향수 냄새도 없고 넥타이도 없고 품격 관리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태식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서 끓여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평화로웠어요. 그날 밤 태식 씨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잠든 밤이었어요. 품격을 강요받지 않는 첫날 밤이었죠. 태식 씨가 오두막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미경 씨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죠. 계속해서 태식 씨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이와 나영이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연락 안 오셨어요? 아직 없어.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 나영이는 식탁 위에 놓인 넥타이와 반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심각하게 결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품격 강요가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준영이는 초조해했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이 별거한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체면이.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준영이의 걱정도 이해할 만했어요. 직장에서 가정사가 알려지면 승진에 불리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봐야겠어요. 한편 오두막에서는 태식 씨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는데 기분이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거든요. 창문을 열어보니 산골에 맑은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죠. 40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태식 씨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향수 냄새가 아닌 진짜 자연의 냄새였어요. 거울을 보니 추리닝 차림의 자신이 보였어요. 정장도 넥타이도 없는 모습, 이상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죠.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태식 씨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편의점과 몇 개의 상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자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아, 그러세요?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마침 우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하고 있거든요. 태식 씨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일자리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요. 택배 정리하고 진열하고 그런 일이에요. 시급은 10,000원인데 어떠세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67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품격을 따질 필요도 없었고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태식입니다. 아, 강태식 씨. 반갑습니다. 저는 박 사장이에요. 사장님과 악수를 나누는 태식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는 늘 여보 아니면 당신이었는데 말이에요.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니까 진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태식 씨는 편의점에 출근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출근이라는 걸 해보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설렜어요. 정장도 향수도 없이 편안한 차림으로 나가는 첫 출근이었거든요. 태식 씨 왔네요. 이쪽 일부터 해볼까요? 박 사장님이 친근하게 말해주셨어요. 태식 씨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40년 동안 회사에서도 부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이름으로 불리니까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박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택배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태식 씨, 일 잘하시네요. 손님들한테도 인사 잘하시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워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일하니까 좋네요. 무엇보다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태식 씨를 보고 반가워하기도 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좋은 곳이에요, 여기. 무엇보다 사람들이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인사를 했어요. 품격이나 체면 같은 걸 따지지 않고 말이에요. 태식 씨도 참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도시 사람 같지 않게 편안하시네요. 손님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정장과 향수로 무장하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나 봐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두막으로 돌아온 태식 씨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낚싯대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낡은 낚싯대였죠. 오두막 뒤쪽으로 작은 계곡이 흘렀어요. 물이 정말 맑고 깨끗했어요. 태식 씨는 계곡가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처음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물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런 평화로움이 있었나? 태식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이런 여유를 부려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었죠. 회사 일,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 그리고 미경 씨의 품격 관리까지.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태식 씨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낚시를 해도 되고 언제 집에 들어가도 됐어요.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향수를 뿌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품격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참 앉아 있다가 드디어 고기 한 마리가 걸렸어요. 작은 송어였는데 태식 씨는 정말 기뻤어요. 오, 잡혔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67살에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이야. 그날 저녁 태식 씨는 자신이 잡은 송어로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잡은 고기라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에 나가보니 별이 정말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 가득 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태식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런 삶이 진짜 삶 같았어요.
품격이나 체면보다 중요한 게 이런 자유로움이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가족들이 계속 태식 씨를 찾고 있었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했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미경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품격하면서 너무 강요했나? 준영이와 나영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경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니, 평소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하셨어요?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냥 더 잘하라고 했을 뿐이야. 품격 있게 살라고 했고. 하지만 나영이는 어제 집들이에서 본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정말 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하신 적 있어요? 냄새 난다거나 격 떨어진다거나. 미경 씨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많았어요.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한 것도 그렇고, 무능하다고 한 것도 그렇고, 품격 없다고 한 것도. 그런데 그건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품격 있게 살라고. 하지만 나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그럴까? 미경 씨는 처음으로 태식 씨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기준에서만 생각했었는데 태식 씨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두막에서 사흘째를 맞은 태식 씨는 이제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생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였어요. 박 사장님도 태식 씨를 좋아했어요. 태식 씨 덕분에 편의점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손님들도 친절하다고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저도 일하는 게 즐거워요. 오랜만에 진짜 제 이름으로 불리니까 좋고요. 정말 그랬어요. 비록 시급은 낮았지만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품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강태식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최영수라고 해요. 강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며?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참 자연스러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저희 나이에 새로운 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 편해 보이세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70세였는데 혼자 살고 계셨어요.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고 계셨죠. 외롭지 않으세요? 태식 씨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죠. 그런데 혼자 사니까 자유로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품격 어쩌고 하는 사람도 없고. 태식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진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 나이에도 자유가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최고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낚시를 했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태식 씨는 최영수 할아버지와 종종 낚시를 함께 했어요. 두 사람 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태식 씨,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최영수 할아버지의 말이 태식 씨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자신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태식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편의점 일도 능숙해졌고 낚시 실력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닌 그냥 강태식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품격을 강요받지도 않고 체면을 따지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태식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 준영이었거든요. 아버지. 준영이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태식 씨는 상품을 진열하다가 손을 멈췄죠.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박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태식 씨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준영이는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도시 냄새가 확연히 나는 모습이었죠. 소박한 시골 편의점에서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마치 예전의 태식 씨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우리 좀 얘기해요.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 태식 씨가 박 사장님을 쳐다보자 박 사장님이 흔쾌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족 일이 먼저죠. 천천히 얘기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떻게 찾았니? 어머니가 울면서 찾아달라고 해서요. 온 동네를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친구분한테 들었어요. 예전에 같이 산 오두막 얘기를.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찾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시고. 준영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데라는 게 뭔 뜻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이상해?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렇긴 하지만 회사에서 부장까지 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태식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도 결국 체면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미경 씨와 똑같았죠. 준영아, 너도 어머니랑 똑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품격이나 체면보다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살면 힘들지 않으세요? 돈도 많이 못 버실 텐데. 태식 씨는 준영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준영아, 아버지가 지금 행복해 보이니? 준영이는 잠시 아버지를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서울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우리 가족 체면이. 또 사람들 얘기네. 또 체면 얘기고. 태식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영아, 아버지는 67살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남들 눈치 봐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 내가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줘. 40년 동안 품격 어쩌고 체면 어쩌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준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집에는 안 돌아가실 거예요? 당분간은.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특히 그날 집들이에서 한 말 때문에. 이제 와서? 정말이에요. 아버지 나가신 후로 계속 울고 계세요. 냄새 난다고 한 것도 후회하시고 격 떨어진다고 한 것도 후회하세요.
태식 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미경 씨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왜요?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거야. 며느리는 조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또 품격 어쩌고 체면 어쩌고 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와서 바뀔까? 준영이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은 해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준영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 태식 씨가 오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가 왔어요. 이번에는 딸 나영이었어요. 아빠. 나영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태식 씨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힘들지 않아. 오히려 편해. 진짜 자유로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오랜만에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어. 나영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자연스럽고 생기가 있었어요. 아빠, 여기서 뭐하고 지내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낚시하고 그래.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어.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불리니까 좋더라. 강태식 씨라고 말이야. 내 이름으로? 거기서는 강태식 씨라고 불러줘. 오랜만에 듣는 내 이름이야. 여보도 당신도 아니고 그냥 강태식으로. 나영이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아빠,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어떻게? 매일 우시고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라고 하세요. 특히 냄새 난다고 한 거, 격 떨어진다고 한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세요. 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영아,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가. 다음 날부터 나영이는 이틀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편의점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함께 낚시도 했어요.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여기서는 생기가 있어요. 무엇보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어떡해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 있잖아. 그래도 40년을 같이 사셨는데. 나영이가 돌아간 다음 주, 이번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왔어요. 미경 씨였어요. 태식 씨가 편의점에서 나와 보니 미경 씨가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보온백을 들고 있었죠. 여보. 미경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화장기도 없고 평소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나영이가 알려줬어요. 뭐하러 왔어? 반찬 좀 해왔어요. 혼자서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태식 씨는 미경 씨를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경 씨가 자신을 찾아온 거였어요.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오두막으로 가자. 두 사람은 조용히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미경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불편한 데서.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편해. 자유로워. 오두막에 들어가서 미경 씨는 보온백을 열었어요. 태식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어요. 언제 준비했어? 어제부터 했어요. 왜? 미안해서요. 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뭐가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특히 그날 집들이에서.
냄새 난다고 하고 격 떨어진다고 하고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알아요. 늦었다는 거. 하지만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집으로 돌아와요. 싫어. 왜요? 돌아가도 똑같을 거야. 또 품격 어쩌고 체면 어쩌고 할 거야. 아니에요. 달라질 거예요. 몇 번째 하는 소리야? 결혼 초기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야. 미경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각자 살면 돼.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각자 살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고 당신은 서울에서 살고 가끔 만나고. 미경 씨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게 좋겠어. 미경 씨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완전히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정말? 응.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했어요. 특히 그날 집들이에서 냄새 난다고 한 것, 격 떨어진다고 한 것,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 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품격 하면서 당신을 괴롭혔어요. 이제서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미경 씨는 그날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품격이고 체면이고 신경 쓰지 마시고. 태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완전히 헤어지지도 않는 특별한 관계였죠. 미경 씨가 떠나고 나서 태식 씨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최영수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태식 씨, 부인이 다녀가셨다며? 네, 다녀가셨어요. 화해하셨어요? 화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어요. 어떤 방식이요? 따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끔 만나기로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요즘은 그런 부부들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요? 네. 황혼 별거라고 하나? 서로 자유롭게 살면서도 가족의 연은 유지하는 거죠. 태식 씨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자신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태식 씨는 미경 씨가 해온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는데 맛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태식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완전히 끊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는 관계. 품격을 강요받지도 않고 체면을 따지지도 않는 관계. 그게 자신들에게는 최선인 것 같았어요. 미경 씨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식 씨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낚시를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빠, 저예요. 나영이. 나영아. 뭔 일이야? 아빠,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엄마랑 같이 아빠 보러 갈까 해서요. 괜찮으세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미경 씨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그 시간이 온 건가 싶었어요. 그래, 와라. 점심이나 같이 먹자. 네, 좋아요. 일요일이 되자 정말로 나영이와 미경 씨가 함께 왔어요. 미경 씨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예전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지도 않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보,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어색한 인사였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품격이나 체면을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아빠, 어디서 점심 먹을까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 거기로 가자. 세 사람은 마을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시골 식당이었지만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는 곳이었어요. 와,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나영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렇지? 여기 사장님이 정말 요리를 잘하셔.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태식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동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애착이 생긴 거였어요. 여보, 여기서 사시니까 어때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처럼 비판적인 톤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공기도 맑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최영수 할아버지도 계시고 편의점 사장님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아. 미경 씨는 태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체면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은 계곡으로 향했어요. 태식 씨가 평소에 낚시하던 곳이었죠. 아빠, 여기서 낚시하세요? 응, 매일 오후에 와. 정말 평화로워. 물이 정말 맑네요. 공기도 좋고, 나영이는 계곡물에 손을 담그며 즐거워했어요. 여보, 저기 앉아서 얘기 좀 해요. 미경 씨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태식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나영이는 계곡에서 놀고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여보,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응, 그럴 생각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돼.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품격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미경 씨는 그동안 생각해 본 걸 말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제가 정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고 당신 눈치 안 보고 말이에요. 태식 씨는 조금 놀랐어요. 미경 씨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계속 살까? 네. 대신에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의무적으로 말고 그리워서 만나는 걸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언제 만날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어때? 좋아요. 그때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거로. 두 사람은 그렇게 앞으로의 만남을 정했어요.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 그리워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말이에요. 아빠, 엄마, 여기 와보세요. 나영이가 부르는 소리에 두 사람이 가보니 나영이가 작은 송어를 잡고 있었어요. 우와, 나영이가 고기를 잡았네. 태식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빠가 가르쳐줘서요. 처음 잡아봐요. 정말 신기해요. 나영이는 정말 신이 났어요.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었거든요. 아빠, 이거 어떻게 요리해요? 그냥 구워서 먹으면 돼. 맛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나영이가 잡은 송어로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오두막은 좁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품격이나 체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에요. 아빠, 여기서 지내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무엇보다 자연스러워요. 미경 씨도 동의했어요. 정말 그래요. 얼굴도 밝아지고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진짜 당신 같아요. 태식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빠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추울 텐데. 괜찮아. 난로도 있고 두꺼운 이불도 준비했어.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니까. 정말 걱정 없으시네요. 나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미경 씨와 나영이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엄마랑 같이. 그래, 와라. 기다릴게. 미경 씨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여보,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음 달에 봬요. 그때까지 자유롭게 사시고. 응, 당신도 건강해. 품격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태식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 달 정말로 첫째 주 일요일에 미경 씨와 나영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준영이도 함께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영이의 인사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체면을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준영이도 왔구나. 네. 저도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새로운 전통이 되었어요. 아무도 서로를 재촉하지 않고 각자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일은 재미있으세요? 응, 재미있어. 사람들이 친절하고 일도 어렵지 않아. 무엇보다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서 좋아. 돈은 충분해요? 연금이랑 합치면 여기서 살기에는 충분해. 돈보다 자유가 더 소중해. 준영이도 이제는 아버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이런 만남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족들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기대하게 됐고 태식 씨도 그날을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최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태식 씨,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서로 부담 없고 좋아요. 진짜 그리워서 만나게 되니까.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아들한테 그렇게 제안해 볼까 해요. 정말요? 네. 같이 살면 서로 부딪히는데 가끔 만나면 서로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품격이고 체면이고 따질 필요도 없고. 태식 씨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미경 씨와도 이제는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봄이 되자 계곡 주변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는 매일 아침 그 꽃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비교하지 않는 삶. 품격을 강요받지도 않고 체면을 따지지도 않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67살에 깨달은 거였어요.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아빠, 저 임신했어요. 나영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태식 씨는 정말 기뻤어요. 할아버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요. 그러게 할아버지라니. 정말 신기하다. 태식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됐어요. 아빠, 그럼 가끔 서울로 올라오셔야겠어요. 손주 봐야죠. 그럼 올라가지. 할아버지 역할도 해야지. 하지만 품격 있게 할아버지 노릇하라고 하지는 마.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사실 거죠? 물론이지.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곳이고. 가족들은 태식 씨의 대답에 웃었어요. 이제는 모두가 태식 씨의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였어요.
미경 씨도 말했어요. 여보, 손주 생기면 더 자주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게. 좋은 일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태식 씨는 계곡가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67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군가의 남편이기 이전에 강태식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에게 상처도 줬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았어요. 미경 씨도 서울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포기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품격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부모가 각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며칠 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태식 씨가 인사하자 그 남성이 말했어요. 혹시 여기 사시는 강태식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김철수라고 해요. 제 친구가 강태식 씨 얘기를 해줬거든요. 친구요? 네. 회사 동료였던 분인데 강태식 씨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품격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사신다고. 아, 그래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태식 씨는 그 남성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근하고 나서 만나요. 저녁에 시간 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계곡가에서 만났어요. 김철수 씨도 태식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은퇴 후 집에서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리며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싶어 했어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김철수 씨가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모두 이해해줘.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됐어. 서로 부담 없이 만나니까. 김철수 씨는 태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품격이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날 밤 태식 씨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든 산과 계곡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식 씨는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나영이의 배가 조금 부른 게 보였어요. 아빠, 아기가 움직여요. 나영이가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정말? 할아버지도 만져봐도 돼? 네, 만져보세요. 태식 씨는 조심스럽게 딸의 배에 손을 올렸어요. 정말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우와, 정말 움직이네. 태식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아빠, 아기가 태어나면 가끔 서울로 올라오셔야 해요. 그럼 올라가지.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하지만 내 방식으로. 미경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요. 그러게. 참 신기하다.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거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은 사라지고 가족으로서의 따뜻함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태식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두막에 와서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오늘 나영이의 배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난다. 67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에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 같다. 품격이나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거였구나. 태식 씨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계곡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67살에 찾은 자유. 40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았던 강태식이 진짜 자신을 찾은 거였어요.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고 건강도 걱정되고. 하지만 적어도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선택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 품격을 강요받지도 않고 체면을 따지지도 않는 삶. 그게 바로 태식 씨가 찾던 진짜 인생이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물소리가 조용히 흘러갔어요. 태식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그 꿈 속에서 태식 씨는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품격을 따지지 않고 체면을 신경 쓰지 않는 그저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웃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